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책플미 오는 3월 2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는데 예. 주말에 항상 이슈가 있더라고요. 도이치뱅크 이슈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어떤 노이즈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봤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 좀 듣다가 예. 벚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그냥 벚꽃 구경 좀 하고 그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냥 노이즈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주 S&P 500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하고 실적 체크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좀 보겠습니다. S&P 500 지난주에 1.4%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도 0.2%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익하고 주가가 계속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YTD로 보면은 3.4% 올랐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1.1%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에 EPS가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기준으로 S&P 500의 PER은 17.6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3.9배, ROE는 2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보면은 계속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애플이 3%, 구글이 한 4%, 그리고 테슬라가 5.7%, 메타가 5.3%, 그리고 엔비디아도 4.1% 이렇게 올랐고요. 표에 보시면 이제 JP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6.9% 빠졌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1% 빠지면서 그 주요 금융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JP모건도 좀 몇 계단 밀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좀 몇 계단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센티멘트가 약해진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끝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상무님하고 저랑 또 3% 나와가지고 신과대야 스페셜 코너로 해서 금융위기 가능성. 지난주에도 뭐 그거 촬영도 하고 FMC 회의도 있었고 또 도이치방크 얘기에다가 CS 이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한 주간 S&P 500이 플러스 1.4%였네요. 예, 플러스 1.4%여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왜 주가가 안 빠지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됐다라고 뭐 얘기를 또 하는 그런 부분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주가는 여러 가지 뭐 얘기 노이즈 말 그대로 노이즈가 많았는데 플러스 1.4%로 마감을 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아마 좀 떨어져서 빅테크 주식들이 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작년 말 시점에는 올해 1분기에 그 급락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올해 1분기에 급락하지 않으니까 또 2분기나 3분기로 그 시점이 자꾸 이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 1, 2, 3월이 제일 안 좋고 미국은 거의 뭐 S&P 500이 3,300 깨지는 분위기고 국내 시장도 그죠? 전저점을 깬다라고 증권사에서도 다 뭐 2,050 또는 한 1,800까지 이렇게 열어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익 조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그 4월 말부터 하게 될 텐데 아마 4월 초부터는 아마 실적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실적 프리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테슬라부터 그 4월 초에 판매 대수를 발표하면서 아마 신호탄을 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좀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그 빅테크주들이 조금 그 높아졌습니다. 애플이 24배, 3배 뭐 이러다가 25.5배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주가가 좋아서 27.1배, 구글 18배, 메타 16배, 아마존 34배, 테슬라 43.6배,
엔비디아가 58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간 부동산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옆에 러셀 2000하고 S&P 500, 나스닥 100의 올해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냥 숫자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체크하자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 러셀 2000 하면은 중소형주 지수잖아요. 네. 그래서 러셀 2000의 올해 상승률을 보면 한 마이너스 1.5%. 작년 말을 봤을 때 100으로 기준했을 때 지금 98.5니까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요. S&P 500이 아까 살펴봤듯이 3.4%.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상위 100 종목의 지수인 나스닥 100의 지수 상승률은 16.7%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 지수 상승률이 아니라 여기 왜 타이틀은 타이틀을 잘못 썼습니다. EPS 추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이 잘못됐고요. 지수 상승률이죠. 예, 지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형 러셀 2000이 좀 약하고, 그리고 대형주인 S&P 500이 강하고요. 더 강한 거는 이제 대형 기술주로 이루어진 나스닥 100이 제일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드에서도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페드가 자금을 얼마나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나눠서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가져왔는데, 페드 에셋 자체는 은행 이슈 발생 이전보다 392빌리언이 증가를 해갔고요. 지금 은행 이슈 발생 이전엔 8.3 트릴리언 정도였는데 지금 8.7 트릴리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다 올라와 버렸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럴 거면 뭐하러 축소했나 싶네요. 1년 전이 이제 9 트릴리언이 좀 안 됐었는데 지금 8. 그렇죠. 8.7 트릴리언이었고요. 그리고 페드가 지금 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재할인 창구를 통한 지급 중비금 대출하고 또 BTFT라고 해가지고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에서 대출해 주는 거. 그 대출이 이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각각 110빌리언하고 54빌리언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페드가 지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제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미국제 10년물은 한 5bp 정도 빠져서 3.38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미국채 2년물도 한 7bp 정도 빠져서 3.7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 39bp까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100bp, 마이너스 90bp로 갔다가 마이너스 39bp인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은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는데, 페드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리는 3개월 금리하고 3개월물하고 또 18개월 이후에 3개월물, 그걸 선도금리라고 하는데, 그걸 중요하게 보는데, 그 금리 차가 지금 2001년 이후로 최대로 마이너스 폭이 벌어졌다. 그래서 페드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거다라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작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그때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그 나왔던 얘기거든요. 우린 그거보다는 그 3개월물 플러스 3개월물하고 선도금리의 차이를 주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는데, 그 페드가 즐겨본다고 주장을 했던 그 금리 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페드가 중시하는 그 지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페드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페드와치의 그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페드가 얼마 전에 FOMC에서 그 찍어놓은 점도표하고 괴리가 지금 상당히 큰 편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시장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점도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2.21%고요. 주간 기준으로 11bp가 올랐습니다. 실질 금리는 1.16% 그리고 주간 기준은 17bp가 빠졌고요. 회사채도 뭐 좀씩 빠지는 상황인데 AAA가 4.53%, BAA가 5.64% 그래서 각각 6bp, 8bp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8.76%라서 주간 기준 5bp 빠졌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주간 기준 5bp가 올라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보니까 그 하이힐드 쪽에 은행 섹터들이 있어요. 은행 섹터들이 한 20% 뭐 요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그 20%에 레저널 뱅크는 별로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저널 뱅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이힐드가 그 레저널 뱅크 사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좀 우려도 있는데 많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이힐드에는 5% 수준에서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는 69.3불을 기록하고 있고 주간 기준으로 3.5% 올랐습니다. 리그 카운트는 계속 빠지다가 지난주에는 4기가 증가해서 593기를 기록했고요. 구리는 4.8% 올라서 4.1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계속 빠져가지고 이게 계속 뭐 트래킹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미국에서는 7% 정도 빠졌고요. 유럽에서는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전쟁 이전으로 정상화가 된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0.6% 빠져서 103.1을 기록하고 있고 원달러도 1% 정도 빠져서 1294.7원 그래서 1300원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쪽 보시면은요. 코스피도 일주에 0.8%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0.8%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EPS가 좀 횡보하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3.4% 정도 EPS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YTD로 코스피는 8% 정도 올랐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5.7% 정도 빠진 상황이고 3월 24일 기준 코스피 PER은 12.2배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여전히 1배 밑인 0.9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ROE는 7.68%고요. 주가는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서 이제 IT 쪽이 좀 올랐는데 주간 기준으로 삼성전자, LG엔솔 그리고 하이닉스 3% 정도 이상씩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차 0.6%, 네이버 2.3%, 카카오 2.0%. 우리나라도 금융주들이 좀 안 좋은데 KB금융이 주간으로 2.9% 빠졌고요. 거기 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우리나라 한 30여 개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4대 금융주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4대 금융주주가 아니라 저기 한 3대 정도 들어있고요. 우리 금융주주는 좀 밑에 있는데 KB금융이 연초 이후로 3% 정도 빠졌고요.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한 4% 정도 빠졌는데 최근에 연초에 그 주주환원 확대의 기대감이 있어서 확 올랐다가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험주도 역시 안 좋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이 한 11.8% 빠졌는데 생보 같은 경우는 부채 듀레이션이 상당히 긴데 금리 상승기에 좀 수혜를 받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빠지면서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 쪽에 국제 10년물이 3.21%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19bp가 빠졌고요. 그리고 3년물이 26bp가 빠져서 3.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 기준으로 5bp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최근에 미국이나 우리나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투자 재택금이 47.4조 원, 주간 기준으로 1조 원이 늘었고요. 신용융자는 3천억 정도 늘어서 18.2조 원 기록하고 있고, 대체로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신용융자는 똑같습니다. 예. 거래 대금은 22.2조 원 기록을 했는데 거래소가 9.3조 원, 코스닥이 12.9조 원. 여기서 여전히 코스닥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시중금리가 정책금리보다는 다 밑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3.5%고 또 4월달에 금통위가 있는데 시중금리가 뭐 3.2까지 떨어져가지고 미국은 올렸지만 굳이 뭐 우리가 올릴 필요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주요 종목들 보니까 거의 섹터들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예, 섹터는 그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 네. 우리 시장도 역시 노이즈가 많았지만 주간 단위로 0.8% 예. 올라갔다고 돼 있고, 아까 S&P 500도 그죠? 예. 1% 가까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오르고 내린 섹터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예. IT가 강하게 올랐고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는 좀 약한 모습. 예. 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 시장이 약간 같이 나라별로 커플링이 됐다가 디커플링이 됐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섹터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까도 뭐 다양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에 비해서도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죠? 네. 저희도 저희 생각과 달리 시장이 움직일 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것도 느끼지만, 일단 최근과 같은 금융 위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시장은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채플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